정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도심의 정체가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다만 내린 눈은 그쳤지만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인왕산길은 사지공원 입구부터 창의문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안쪽은 종로가 신설동 방면 흥인지문에서 신설동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세종로 방면도 종로 2가부터 1가까지는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 이동하는데 창동교에서 월계 1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분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이동하는데 노우지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5km 구간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 마틴 루터 킹 데이에서 휴장했죠? 네. 그런데 국내는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으로 좀 뒤덮여 카드사 사장들이 재는 사표를 냈다면서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국민, 롯데, 농협카드, 또 유출의 직접적 당사자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 KCB 등 해당 금융사 임원진 43명이 어제 저녁에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포함해서 지주사 간부들, 또 국민은행, 국민카드 임원진 27명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다만 이들이 물러난 과정은 약간 석연치 않은데요. 어제 아침 10시만 해도 카드회사 세 곳의 사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오후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한 뒤에 몇 시간이 흘러서 오후 5시께부터 줄이어 사퇴한 겁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의 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정서가 많지만 여러모리로 이렇게 모든 임원들이 그만두면 사태는 누가 수습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드 재발급을 위해 은행 카드사 지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데 오늘 아침 조간에는 이 카드 재발급도 아주 지연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은행 등 고객센터로 사람들 문의가 쏟아지면서 카드사 세 곳의 고객센터는 하루 종일 연결이 안 되거나 또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또 한때 앞자리 1588과 1577을 쓰는 KT 기능망 전체가 먹통이 되기도 했고요. 이는 평소에 시간당 7만 건의 8배가 넘는 통화량이 폭주한 때문입니다. 어제 3개의 카드 회사에만 100만 건이 넘는 사용 정지, 해지, 재발급 신청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은행 카드사 지점에도 전화를 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때문에 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태가 이렇게 확대된 데는 금융사들이 그동안 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요? 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상품 가입자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2개 금융지수사가 2011년과 2012년 2년간 공유한 게 40억 건에 달합니다. 문제점은 이들 금융사가 카드나 고객이 카드나 통장 등을 개설을 할 때 서류상 동의서를 공액에 주긴 하지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단 금융사뿐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서점 등에서도 가입 상품 결제 등의 절차를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때는 아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차제 이걸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연말 정산철인데 이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이 올해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요. 국세청이 그 2012년과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이상의 그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 가운데 1000명을 뽑아서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을 계속 공제받거나 혹은 거주지와 먼 기간에 기부하는 등 특이한 경우를 추려내서 살펴본 건데요. 제출한 영수 중에 80에서 90%가량이 가짜였다고 합니다. 절이나 교회 등에 그만큼 기부하지 않고도 기부했다는 가짜 영수증을 받아서 공제를 받은 겁니다. 2011년에 그 대구의 한 사찰은 500여 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 15억 원어치를 발급했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공제로 세는 세금이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다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공제 조사 대상을 5배로 확대를 하고 또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이 되면 5년 전에 연말정산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조금 즐거운 뉴스군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책가방이 동났다면서요.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거 2007년생은 소위 황금돼지인데요. 당시에 그 제복이 많다는 소문이 돌면서 출산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10% 이상 많은 49만 3천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처럼 그 입학 인원이 늘면서 의류나 가구, 가방업체들의 그 신학기 특수가 일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이달 그 학생용 가방 매출이 38%, 또 학생용 운동화 판매가 32% 정도 증가했고요. 또 빈폴 키즈를 판매하는 삼성 에버랜드 패션 부문은 일부 초등학생용 가방 신제품이 12월 달에 매진이 돼서 현재 추가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일부 아동 의류는 그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그 7살에서 8살 사이즈만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예, 중고등학교 이 교복값이 20만 원대인데 원가가 8만 원에 그친다는 보고가 있었죠?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라는 단체가 그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를 했더니요. 그 중고등학생 교복 중에 동복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24만 원인데 이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데 드는 원가는 인가봉기 5만 원, 또 원부자재비 3만 원 등 최대 8만 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그 광고비와 운송비 등 그 교복 브랜드 업체의 비용과 이익이 더해져서 대리점으로 넘어갈 때는 15만 원이 되고요. 예. 여기에 대리점이 또 이익과 비용을 붙여서 평균 24만 원에 판매된다는 겁니다. 소비생활연구원은 학교가 대리점 없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그 교복업체와 직거래를 하면 교복을 15만 원에서 18만 원 선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주재 한수구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5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1시 30분 퇴근길에 트리폴리 시내에서 총기로 무장한 괴한 4명에게 납치됐습니다. 현재까지 납치범의 신원과 납치 목적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리비아 당국이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현지 무장단체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 관장의 구출을 위해서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수구 무역관장의 납치에 드러난 정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네네. 최근 리비아의 내부 사정부터 좀 파악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가다피 정권 붕괴 후 리비아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혼란 상태입니다. 가다피의 잔당 세력과 민병대가 난립하고 있고요. 각 지역 무장 단체 사이의 이권 다툼과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는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고요. 국경 통제 미흡에 따른 테러 세력의 지속적인 잠입이 진행되고 있고, 석유 수출 감소로 국가 보조금이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도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서부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과 동부 벵가지에 근거지를 둔 부족주의 세력의 대립 양상이 국가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데요. 예. 중앙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유전지대 동부 지역이
일방적 자치를 선언하면서 분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내전 재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수우 무역관장의 피랍 정황을 살펴보면 퇴근 중이던 한 관장의 차량을 괴한들이 강제로 세운 뒤에 이 납치를 했는데 이런 유형의 납치 범죄가 리비아에서 자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혼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혹은 금품을 노린 납치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 제이단 리비아 총리가 지난해 10월 트리폴리의 한 호텔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요. 새해 들어서도 지난 11일입니다. 하산 알드로위 과도정부 산업부 차관이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예.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행정부 고위 관료가 억류되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고위 관료 또는 부자들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정치적 요구를 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그대로 치안부재 상황이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번 한 관장의 납치를 리비아 정부는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현지 무장단체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리비아 시위대와 충돌을 빚은 민병대 소행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고요. 교수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예, 리비아에서 범죄와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은 보통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알카에다 또는 이와 연계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데요. 예. 최근 알카에다의 중심축이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예멘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리비아가 그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알카에다는 주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자폭 테러 공격, 암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트리폴리 FM 라디오 음악방송 사장의 피살 사건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고요. 지난해 2012년입니다. 9월에는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조직은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부족의 민병대들인데요. 예. 철권 통치자 까다피 정권 몰락 이후 현재 리비아에는 약 1,700개 정도의 무장 민병대가 난립해 유혈 충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약 2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병대 소속 무장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특히 카다피를 지지했던 서부의 일부 부족이 반정부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 관장 납치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에도 친가다피 무장 세력이 리비아 남부 세바 지역에서 친가다피 정부의 공군기지를 점거하자 의회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집단이 존재하는데요. 리비아 정부는 리비아 정부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동 정권들은 이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다 알카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외국에서 잠입한 테러 세력이 자행한 그런 범죄다라고 몰아가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 한 관장의 이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가져야 좀 어느 누가 이런 소행을 했는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22만 명의 민병대라고 하니까 엄청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납치 범죄를 하는 것은 주로 돈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 납치 세력의 이 성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앞서 예. 말씀드린 세 부류의 그 조직, 즉, 이슬람 과격단체일 경우에는 종교,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이 범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정부에 의해서 체포된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기 위한 어떤 인질 막교환의 그런 요구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병대의 경우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리폴리에 지금 여러 그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친가다피 부족 세력들은 현재 지금 과도 정부를 상당히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과도 정부의 이 정통성을 좀 해치고 또 이 현 과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 이 같은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그 납치와 살해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집단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비아의 많은 이 일반인들도 뭐 몇 명이 모여서 범죄 집단을 조직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납치를 했을 경우일 텐데. 네네. 예, 이 경우에 우리 정부와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가 해결의 열쇠가 될 텐데 우리와 리비아 관계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까다피 정권 시절에서 해도 뭐 당시에도 까다피는 뭐 북한과 정치적으로는 친했습니다만 우리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지금 뭐 새롭게 등장한 과도 정부의 경우는 상당히 그 친서방 자유주의, 세속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더 긴밀하게 협력을 뭐 이뤄가자는 뭐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리비아 정부가 상당히 뭐 협조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리비아 정부의 역량입니다. 지금 너무 과도 정부이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그 어떤 위험한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는 그런 그 분위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이제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의 납치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이들 그 범죄 세력들, 이들 테러 세력들이 상당히 리비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을 요구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와 상당히 관계는 좋습니다만 리비아 정부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리비아 치안 상황을 봤을 때 이 우리 교민들 550명, 예, 이분들 철수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현재 그 외교부에서는 리비아에 대한 어떤 그 여행 금지, 뭐 여러 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예. 뭐 제가 뭐 리비아 대사관과 뭐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뭐 551명에 대한 어떤 비상 연락망 체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바로 뭐 이 같은 사건 뭐 상황이 전파가 되고 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귀 기울이고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현재 약 20여 개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리비아는 그 막대한 석유 자본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향후 리비아 재건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그 이 금액의 그 어떤 그 발주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을 이제 철수시키기는 정부로서도 좀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정부와 어떤 기업 간에 좀 어떤 그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 적정선에서의 어떤 합의점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느낄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정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겨울 축제인데 예. 그 전에 에이미 사건 예. 잠깐 좀 짚어볼까요? 예. 이 연예계 단연 화제인데 이 어떻게 된 겁니까? 프로포폴 수사를 받다가 예. 이 구속도 됐고 재판도 받고 예. 그러면서 그 담당 검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면서요? 연인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워져서 예. 그래서 그 검사한테 본인이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자 검사가 직접 해당 병원장을 만나서 압력을 행사한 결과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에이미 씨한테 검사가 전달해 줬다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드러난 것도 황당한 것이 예. 병원장이 지인을 프로포폴 투약 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가운데 그게 이제 또 검사한테 압력을 받았다더라 이런 게 경찰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드러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렇군요. 검사, 뭐 프로포폴, 뭐 성폭행 여러 가지 선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상당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또 막장 드라마의 한편으로 에이미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순애보 네. 같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이 전모 검사고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네. 있었다. 그래서 예. 이 그 검사 측의 변호인이 이 처음에 해결사 검사라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그랬죠. 이것은 해결사 검사 사건이 아니라 순애보 검사 사건이다라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예. 어차피 둘 다 미혼 남녀이기 때문에 뭐 불륜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 도와준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합리화를 했지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이게 이제 공권력을 검사가 너무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뭐 순애보가 됐던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정당화되기는 매우 힘든 형태였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예, 순애보든 뭐든 그 방법이 예, 범죄를 구성할 정도라면 네. 이 문제가 되겠죠. 예, 어떻든 그 프로포폴이 관여된 그런 사건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한 건 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 또 문제가 된 병원장 측의 병원이 프로포폴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예. 파동을 비껴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배후에 또 누군가가 힘을 써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생기고 있어서 예, 그렇군요. 이게 또 다른 검사 혹은 또 다른 경찰 이런 쪽으로 또 수사가 번져나갈 가능성도 현재 예. 이 스캔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또 금경의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네. 어떤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네. 이 겨울 축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부산 해운대에서 하는 북극곰 수영대회, 그제도에서 하는 국제 펭귄 수영대회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부산에서 예. 북극곰 수영 축제라고 해서 한겨울에 수영을 하는 거죠. 그래 한겨울에 바닷물 속에 다 뛰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올림픽 88 올림픽 기념으로 시작이 돼서 예. 올해로 27회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이제 3,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색적인 행사라서 영국의 BBC가 세계 8대 겨울 이색 스포츠에 우리나라 그 북극곰 수영 축제를 선정하기도 하고 예.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고는 아직 없었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예, 못했는데 사고가 있었으면 아마 보도가 아무래도 되고 어려웠겠죠. 있을 텐데 계속되기가.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북극곰 수영 축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니까 나중에 또 거제 펭귄 수영대회라고 또 생겨서 예. 이것도 올해 10회를 맡게 되는데 이 두 대회가 양대 겨울 수영 축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계속 발전하면 이 한국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예, 또 한편 이게 또 그 겨울철에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네. 행사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춥다고 겨울에 너무 움츠러들기만 하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또 수영도 하고 바다에 가서 이게 또 국민 건강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고, 해외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색적인 행사가 열린다고 계속 보도가 되면 그게 또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나 국가 호감도 예.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그렇죠. 이 한겨울에 바닷물에 뛰어드는 게 스웨덴, 노르웨이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양대 축제가 있었군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요즘 또 화제죠. 네, 그렇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는 지방 축제 중에 하나로, 그리고 겨울 축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에 시작이 됐는데 예. 그때는 22만 명 정도가 왔다가 그때 벌써 22만 명이었어요. 예, 시작하자마자 예. 그러다가 2006년부터 이제 100만 명을 돌파해서 올해도 지난 19일에 100만 명 돌파. 지금 8년째 연속해서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산천어를 그러면 풀어놓고 잡아가도록 하는. 그렇죠. 예, 강에서 그런 이제 거죠. 강에 예. 얼음이 오니까 예. 얼음을 깨고 얼음 위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지금 한 150만 관객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그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쪽에서는 또 이게 불쌍한 산천어 왜 그렇게 또 하느냐. 이 150만 명이 가시면 예. 최소한 150만 마리는 뭐 죽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한 사람당 3마리씩만 잡아도 예, 엄청난 거죠. 500만 마리가 되겠군요. 근데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면서요? 예, 이것이 2003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경제 효과가 23억 원 정도, 그리고 2006년에 906억 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10년에 1,300억 원, 2012년에 간접 직접 효과 다 합쳐서 2,397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 그러니까 이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정말 예.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화천군청에서 내놓은 자료일 텐데 예. 어쨌든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예. 효과는 엄청나겠죠. 효과는 엄청나고 그 군이 지금 뭐 거주 인구가 지금 뭐 몇만 명 정도, 5만 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곳에서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면 거의 1년 주 소득원이 이 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축제가 면 단위까지 하면 거의 뭐 2천 몇백 개라고 하고, 네. 그 시군 단위만 하더라도 뭐 몇백 개가 있는데, 예. 거의 다 적자고 예.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화천 산천어 축제는 정말 제대로 만든 축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성공적인 축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주로 관광 수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거기서 이제 이 돈을 내고 낚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내고 낚시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돈을 지역 상품권이랑 교환을 해서 예. 그 지역 특산물, 농산물 같은 것들 예. 그런 걸 구매를 하면 그게 다 이제 경제적 효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네 가면 거기서 또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예. 것들이 다 경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제 그런 네. 이 효과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겨울철 이색 체험도 하고, 또 자녀들이랑 함께 가서 온 가족이 좀 단란하게 즐기기도 하고, 예. 또 외국의 관광객들도 오면서 지역 주민들은 또 이렇게 또 생계 보탬도 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진정한 낙수 효과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CNN에서 미국의 예. CNN에서 2013년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2013년 같으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 작년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매체에서 보도를 하니까 외국인이 여태까지 15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고. 엄청나게 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효과만 지금 한 2,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올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이 축제가 중국의 빙등 축제, 일본의 눈꽃 축제, 캐나다의 윈터 카니발 축제와 더불어서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중국의 빙등 축제. 예, 그러니까 이 얼음 등 축제. 예, 그리고 일본의 눈꽃 축제. 예, 이건 홋카이도 사는 거고요. 예, 캐나다의 윈터 카니발. 윈터 카니발. 예,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화천 산천어 축제. 그래서 4대 축제. 예, 이런 식으로 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이 카드 대란 그리고 일본의 스가 요시대 네. 이 엉터리 소리 듣고 아침부터 네. 기분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남아시아에 눈이 없는 나라들 예. 이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마 대거 우리나라로 눈을 보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화천군청에서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산천어 축제 쪽에서 100만 명 돌파 이벤트 마련했다면서요?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올 24일부터 예. 축제가 폐막되는 26일까지 이벤트를 하는데 얼음 낚시와 루어 낚시에 한해서 관람객이 체험료를 내는데 한 사람당 성인 기준 12,000원을 내는데 예. 12,000원을 내면 그것을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농특산물 교환권 7,000원과 화천사랑 상품권 5,000원권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24일부터 26일까지는 사실상 무료로 낚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럼 조금 더 안 돌려준 겁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이 두 가지의 상품권 중에서 하나 정도를 줬던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두 개를 확대를 해서 예. 다 줄 테니까 이걸로서 농특산물 사가라. 예, 그리고 예, 이런 또 거군요.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사 먹고 예. 그런 걸 이제 무료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천어 축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깨끗한 자연이죠. 그렇죠. 청정 자연. 그렇죠. 깨끗하니까 거기에 이제 물고기도 살고 공기도 맑고 거기가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군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의 청정함이 보존될 수밖에 없었고 역발상으로 그 청정함을 하나의 이제 상업 자원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볼거리가 풍부하고 즐길 거리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바가지 상술이 조금 없다는 거. 우리나라 축제하면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등치기 상술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산천어 축제는 그런 상술도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많이 이 축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바가지 상수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특정 축제들 이름을 뗄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슨제 하는 데 가면 정말 음식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예, 음식값도 비싸고 의외로 많이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식의 불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느 지역의 특산물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 지역에서 농산물이 아니라 알고 보니 외지에서 다 수입한 거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많아서 요즘에 축제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지금 저하된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제의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 컨셉이 하나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우르르 생기면서 그렇죠. 다 서로 따라가죠. 깎아먹기 예. 하고 그리고 부실 준비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치밀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터뜨리고 보는 방식으로 부실한 문제 그리고 축제의 내실과 신뢰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우리나라 축제의 과도한 난립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지자체 축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낭비하고 예. 그리고 순전히 그 시장 군수들 치적으로 자기 치적으로 남기기 위한 그래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지방에 지방으로 가면 지역 주민도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어설픈 축제나 이상한 기념물 짓느니 그 돈으로 지역 주민들을 나눠드리는 게 훨씬 지역 주민들 복리후생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무의미한 축제라든가 무의미한 무슨 이상한 그 박물관 이런 거 건립 이런 게 조금 좀 문제가 되곤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강원도 화천 같으면 정말 작은 군이고 이 재정 상태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그 산천어 축제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무슨 거대한 뭐 조형물을 짓고 뭐 무슨 공사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본인 그 지역이 원래적으로 갖고 있던 자원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이렇게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축제라면 각 지역에서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큰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의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모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제에 있는 빙어 축제. 예. 예, 이 빙어 축제도 유명하죠? 예, 빙어 축제도 우리나라 겨울 축제의 원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예, 그게 오히려 원조군요. 예, 올해 이제 16회를 맞이하니까. 그 정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제 빙어 축제도 이게 이제 이달 18일에 개막해서 26일까지 지금 펼쳐지게 되는데 개막하고 첫 이틀 동안 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많이들 가시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도 아마 곧 1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CNN에서 한국 여행 때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 중에 하나로 인제 빙어 축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인제 그 가면 절경들이죠. 예, 산수가 정말 깨끗하고요. 예. 예, 작년에 그 빙어 축제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경제 효과가 한 1,200억 원 정도가 나왔기 그 때문에 정도나 됩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천어 축제와 거의 뭐 비슷비슷하군요. 산천어 축제의 한 절반 정도인데. 예, 그 정도. 예. 이 정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뭐 하이 서울 페스티벌 이런 축제를 하고 이러는데 네. 막상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홍대 앞에 또 예. 작은 규모 축제들이 예. 많이 있던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은 행사들이 항상 주말마다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무료 공연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 안내 그 란이 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 항상 어딘가에는 갈 만한 곳이 나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 행사 안내 그 한 방송사에서 그 한 적이 있는데 보면 언제나 무료 체험을 할 곳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서울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 앞에서 스케이트를 예. 타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날만 아니면 언제든지 그 시청 앞에서 거의 아마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기 스케이트 제가 어렸을 때는 스케이트 한번 타려면은 먼 데로 나가야 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서울시청에서 스케이트 타시는 체험을 겨울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뭐 남산 주변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항상 열리고. 뭔가는 있습니다. 예, 한옥마을에서 뭔가 항상 있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예, 맞습니다. 예. 한옥마을에서 예, 항상 뭔가를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서울에도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예. 남산이니 북한산이니 또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신문 그 일주일에 예. 한 번씩 나오는 공연 안내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신문에 공연 안내란, 축제 안내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정치비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군요. 또 그 외에도 많은 겨울 축제가 있죠? 예. 평창에서도 송어축제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지난해의 경제 효과가 86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한 규모죠. 그리고 홍천강 꽁꽁축제도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해 시작하자마자 한 136억 원 정도 효과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겨울 축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족끼리 함께 가는 여행이 일종의 유행이 되고 있고 아빠 어디가 이후에 요즘에 캠핑용품도 거의 뭐 붐이라고 할 정도로 온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고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자녀한테 교육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요즘에 국민들이 항상 어딘가 체험 여행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겨울 축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소개를 해드린 것은 주로 이제 강원도 지역. 예, 강원도죠. 인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가평에서 자라섬 싱싱 겨울축제라는 걸 합니다. 자라섬? 자라섬 싱싱 예, 겨울축제. 자라섬. 자라섬. 예, 예. 자라섬에서 싱싱 겨울축제.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시간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가평을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민물고기 낚시 겨울축제가 전국적으로 한 15개 정도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낚시 대회가요? 예, 그래서 예. 대도시 주변에서는 아마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자녀들 손 붙잡고 가면 좋은 겨울 체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낚시는 정말 아내나 네. 또 딸들은 네.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낚시 축제라고는 하지만 정말 글자 그대로 얼음판 위에 가만히 앉아서 이 시간 동안 낚시만 하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행사가 많이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래서 산천어 축제만 하더라도 그것들 중에 낚시 예. 축제로 봐야 되겠죠. 낚시 축제이지만 앞으로는 종합
문화 축제로 점점 이제 그 내용을 알차게 늘려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축제는 사실상 낚시를 주요 테마로 내놓고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테마 축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아빠 어디가라는 이 작품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과연 이게 문화상품 작품 하나 만들면 그런 파급 효과가 크긴 이게 큰 것 이제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빠 어디가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아빠 어디가고 두 번째는 최근에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육아는 육아는 어머니,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딱 분담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버지가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아이의 정서와 지능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TV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 1, 2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이제 어딘가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겨울에는 여름에는 또 뭐 여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따뜻한 계절에는 한평 나비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유행 때문에 아버지들이 옛날보다 조금 더 고달퍼진 것이 아닌가. 지금 쉬는 날엔 아이들 손 붙잡고 어디 가야 되고 평일날엔 돈 벌어야 되고 조금 아버지들의 순환 시대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그렇더라도 아버지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새 아웃도어 상품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어쨌든 축제를 사회통합 소통의 기능을 가진 수단으로 정의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즐거운 활동에 소통의 기능이 있는 그런 축제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우리 방금 그 PD가 재밌는 말 하나 전해주네요. 에밀 듀르켐이 축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다. 예, 이런 말을 전해주군요. 한마디로 사회가 굉장히 막 갈등이 심하고 긴장이 심할 때 축제가 있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오늘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를 울리는 세상 문화포커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얼마 전 전북 임실군 주민들은 새로 옮겨온 육군 35사단 앞에서 24시간 장송곡을 틀어댔습니다. 병사들 막사가 있는 부대 울타리에서 10m 떨어진 도로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4개나 달았다고 하더군요. 보다 못한 전주시가 확성기 앞쪽에 6m 방음벽을 설치하자 컨테이너 위에 철탑을 세워서 장송곡을 틀었답니다. 군부대가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입니다. 지난 17일 성남 LH 본사 앞에 머리띠를 두른 주민 1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포시 당동 보금자리 아파트 미분양 91채를 국방부 관사로 분양한 것을 항의한 겁니다. LH 공사도 황당했을 겁니다. 1년이 넘도록 분양이 안 된 300채 중에 일부를 국방부에 매각한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군인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혐오시설이라는 겁니다. 군인과 군부대를 그리고 군인 가족을 혐오스럽게 보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